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4단원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수요 공급과 시장 가격의 결정이라는 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에서 79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과 처음 살펴볼 것은 선생님과 처음 살펴볼 것은 바로 수요와 수요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수요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학습지 내용 학습 1번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라는 것과 공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넓은 의미에서 수요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수요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 여기서 우리 배웠었죠? 상품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지칭을 하죠.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지칭하는 상품을 사려는 욕구를 수요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사려는 욕구를 우리 수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수요라는 게 진짜 필요로 한 수요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희망을 하는 건지 경제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수요 법칙이라는 것에 말할 때 우리 수요는 좁은 의미의 수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의미의 수요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수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값을 치를 능력이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있으냐면 어떤 것을 구매하고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서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즉 내가 막연하게 갖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를 우리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수요는 막연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욕구가 아니고 구체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욕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내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느끼는 욕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좁은 의미에서 수요는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을 때 우리 이것을 수요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좁은 의미의 수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요 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요 양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 수요량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정한 가격이 있으면서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입니다.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고자 하는 상품의
수요량을 우리 수요량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이 상품,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양을 우리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수요와 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가격이 변화한다면 수요량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요량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변화한다면 무엇도 변화를 한다? 바로 수요량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수요 법칙이죠. 수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법칙이란 것은 무엇이냐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했는데 오르면 덜 사려고 하고,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더 사려고 하는 소비 형태입니다. 우리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더 안 사려고 하겠죠. 왜?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이 상품의 가격이 어떤 것이 떨어진다면 그 기회를 사서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세일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가격이 싸면 살수록 더 많이 사려는 이러한 소비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면 더 사지 않고 가격이 싸면 더 사려고 하는 이러한 소비 형태를 우리 수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을 우리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는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요 법칙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가 수요 곡선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수요 법칙을 곡선의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곡선의 형태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형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가격을 무슨 축에 놓냐면 가격을 그래프의 Y축에 놓고요. 수요량을 X축에 놓습니다. XY축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자, 가격과 수요량을 각각의 각축에 놓고 이것을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에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Y축, 수요량을 X축에 나왔을 때 이 그래프가 무슨 형태로 나타난다? 우하향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이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의 형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수요 곡선의 그래프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세로축에 있죠? 가격이 세로축인 Y축에 있고, 자, 수요량은 가로축에 있다고 하죠? 가로축이 무수축? 그렇죠. X축에 있습니다. X축에 있을 때, 자, 만약에 요 말이 중요하죠? 가격이 내리면, 우리 수요 법칙에서 배웠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더라. 한번 볼까요? 자, 가격이 점점점 내려갑니다.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 자, 요것을 우리 A라고 하고요. 우리 지금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에서,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갔다. A에서 B 보니까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어? 가격이 내려갔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었다? 지금 수요량이
이만큼 어떻게 됐다? 수요량이 증가를 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말, 가격이 내려가면 무엇이 내려가든 수요량은 늘어나더라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B에서 A로 만약에 가격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거꾸로 역으로 어떻게 되냐? 수요량을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수요량을 역으로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 우리 이것을 수요 곡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수요 곡선은, 자,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수요량이, 아니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역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난다.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내용학습 2번의 공급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공급입니다. 공급의 의미는요, 생산자가 이제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이것을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수요는 생산자가 소비자가 어떤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수요라고 한다는 건 이제 거꾸로 생산자가 어떤 것을 팔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공급이라고 부르고요. 공급량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급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가격에서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우리 공급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공급량의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 우리 방금 전에 수요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제 우리 공급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법칙은 아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형태로 나타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했었죠? 즉,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비례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공급 법칙은 이제 거꾸로 물건을 파는 입장, 공급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요, 생산자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을 많이 팔고 싶겠죠? 상품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고요. 왜?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품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죠. 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많이 팔아봤자 별 이득이 안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냐? 상품 내가 팔고자 하는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 법칙.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오르면, 자, 다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을 줄입니다. 이것이 공급 법칙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이 공급 법칙도
곡선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급 법칙을 곡선의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 공급 곡선이라고 부른다. 좀 우리 이것도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공급 법칙을 곡선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형태를 그래프가 이거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을 Y축에 놓고요. 공급량을 X축에 놨던가? 맞네요. 공급량을 X축에 놓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가격을 Y축에 놓고 공급량을 X축에 놨을 때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인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 이거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급 곡선에서는 우상향, 수요 곡선에서는 우하향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축 Y축에는 무엇을 놓았다? 가격을 놓고 공급량은 가로축에는 X축에는 공급량을 놓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A 지점과 B 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자, A 지점에서 가격이 요렇게 가격과 공급량이 요만큼 되고요. B 지점에서는 가격이 이 정도에 잠시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면 B 지점이죠? B 지점에서는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공급량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유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공급량도 B 지점 A에서 B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량도 어떻게 되냐면 공급량도 증가를 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A에서 B로 이동을 했을 때. 그래서 A에서 B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공급량도 어떻게 되었다? 거꾸로 상승을 했다.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B에서 A로 이동을 했어요.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B에서 A 공급량도 어떻게 되냐면 줄어드는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말이 나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공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요 말 우리 중요하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가격이 내리면 그쵸? 공급량도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 하지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하면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공급 법칙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를 가지냐면 바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수요 법칙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였다면 공급 법칙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비례 관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 가격이 어떻게 이제 내용학습 3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우리 공급 곡선과 공급 법칙과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시장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가격 결정이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가?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경우,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수요량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량, 공급량은 딸리지만, 공급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수요자 사이에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무엇이 올라가냐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수요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수요 측면이었고요. 자,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반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끊을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상황은 그렇죠? 아까와 반대 상황이죠. 아까는 수요량이 훨씬 더 많았다면 이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공급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공급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즉, 이제 물건을 서로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아까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공급자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공급하는 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공급자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내려간다? 내려가더라는 거. 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시장 가격이란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을 우리 시장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 결정을 위해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얘들 사이에서 균형점이 딱 얘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의 그 그래프를 서로 얹어놨을 때 얘들 둘이가 딱 겹치는 지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겹치는 지점이 바로 균형 지점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시장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개념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자,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지점에서의 상품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수요 법칙 곡선의 그래프와 공급 법칙의 그래프, 우하향하는 그래프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두 개를 딱 겹쳤을 때 얘들 둘이가 만나는 지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때 만나는 지점에서의 가격을 우리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지점의 상품의 수량입니다. 우리 이것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이제 이쪽으로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프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봤었던 수요 곡선 그래프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제 겹칩니다. 우하향하는 그래프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겹쳤을 때 얘들 둘이가 만나는 지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얘들 둘이가 어떠한다고요?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 균형 가격이라 부르고 이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 배웠죠?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균형 가격이 무엇이 된다? 바로 시장 가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값이 가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이때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적절한 이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상품의 수량을 우리 균형 뭐라 부르죠? 거래량이라고 부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균형 거래량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에서의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양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바로 균형 거래량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그래프를 겹쳤을 때 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때 적절한 상품의 양이 시장에서 유통된 적절한 상품의 양이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지금 오늘 선생님이 좀 설명한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그 다음 단원 이제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 영상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복습 영상은 파트별로 쪼개놓아서 다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안 되는 부분만 찾아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